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재생치료의 하나인데요. 프롤로 치료가 어떻게 재생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지 그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얘는 지금 팔꿈치를 그린 그림입니다. 위쪽에 있는 위팔뼈와 아래쪽에 있는 아랫팔뼈를 이어주는 이 공간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뼈와 뼈를 이어주는 공간을 우리는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바로 팔꿈치 관절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뼈와 뼈는 떨어져 있죠. 이 관절이라는 공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이어주는 이 안정화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뼈와 뼈를 이어주는 조직이 있는데 걔를 바로 우리는 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대 조직이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육과 뼈대를 이어주는 조직을 바로 우리는 힘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힘줄은 다른 말로 건이라고도 부르고요. 즉 관절이라는 거는 이 인대와 힘줄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게 되는데요. 인대와 힘줄이 관절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관절의 안정성을 토대로 관절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구조물들이 안정적이어야지 이 관절 운동을 무리 없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대와 힘줄은 이 관절 운동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겠죠.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움직임이 있다거나 과도한 사용이 있을 경우에 얘네들은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보통 염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인대와 힘줄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손상 부위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염증 반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왜냐하면 프롤로 치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염증 반응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에 상처가 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염증 반응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다 조직을 하나만 제가 그려볼까요? 이렇게 조직을 둘러싼 세포들이 있을 거고 이 조직 안에는 다양한 세포들도 있겠죠. 그 주변으로는 혈관도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이 조직에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났다라고 봅시다. 이렇게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일단 상처가 났기 때문에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병원체들이 이제 안쪽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겠죠. 즉 병원체들의 유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그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혈소판들이 달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혈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혈액을 이제 응고시켜서 피가 나지 않게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병원체들이 유입이 되게 되면은 이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보채개 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채개가 활성을 시작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다양한 염증 물질들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사이토카인이 마구마구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러한 손상된 조직을 그리고 유입된 병원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군대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일단은 걔네들을 이동시킬 이동 통로가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혈관의 투과성도 좋게 만들어주죠. 자, 그래서 여기로 그림으로 다시 와보면 이 혈관을 굉장히 확장을 시켜 놓습니다.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군대들이 마구마구 달려오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백혈구, 호중구, 단핵구,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마구마구 몰려오겠죠. 그러면서 혈관의 투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백혈구들이 이렇게 손상된 조직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런 세균들도 공격을 하고 손상된 조직들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염증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손상된 조직을 포식하게 되죠. 이런 단핵구, 대식세포들이 얘네들을 이제 포식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발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표면이 붉게 이제 부어오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렇게 발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손상된 조직으로 백혈구들이 호중구 이런 애들이 많이 몰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종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참 이렇게 전투를 해요. 막 싸우고 포식하고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다 보면은 또 다른 사이토카인을 또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어서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섬유아세포 같은 애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치유 반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손상된 조직이 모두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되지는 않겠죠. 반복적인 손상이 온다거나 너무 거대한 손상이 온다거나 또는 퇴행이 진행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경우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완전한 치유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치유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반응들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염증 반응을 오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약간의 손상된 상태, 이 불완전한 치유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손상들이 있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불완전한 상태로 치유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만성 통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관절이 불안정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관절의 불안정성을 갖게 되면은 관절 운동을 할 때마다 관절의 부담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타 장애들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불안정한 치유로 남아 있을 때 우리가 치료의 옵션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프롤로 치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국소적으로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불완전 치유로 남아있는 인대 같은 조직들은 이러한 염증 반응을 오프시킨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국소적인 자극성 물질을 주어서 오프되어 있는 이 염증 반응을 다시 온시켜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증 반응이 진행을 하면서 다시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이 자극성 물질로 사용하는 물질은 고농도의 포도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고농도라는 거는 약 10에서 한 20% 사이 정도의 포도당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도당이 쉽게 말해서 다시 상처를 조금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주는 거죠.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약 한 3에서 5회 정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좋은 치료이죠. 근데 조금 단점이 좀 있기도 합니다. 바로 아프다라는 건데요. 프롤로 치료는 염증 반응을 다시 생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 치료를 할 때 진통제를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한 타이레놀 요 정도의 약들을 이제 복용해 볼 수가 있죠. 주의할 점은 소염 진통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프롤로 치료는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치료인데요. 염증을 감소시키는 소염 진통제는 이 프롤로 치료를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를 하는 중에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급성기 치료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성기라는 거는 염증 반응이 확 일어나는 그 단계에 있는 거를 급성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미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프롤로 치료는 보통은 만성 통증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프롤로 치료를 얘기를 들을 때 항상 함께 등장하는 PDRN이라는 약이 있죠. 얘는 일명 DNA 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PDRN이라는 거는 폴리, 약자를 한번 풀어서 써드려 볼게요. 디옥시,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여기에서 이제 PDRN이라는 이제 약자를 떼서 이제 PDRN 또는 DNA 주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일명 연어 주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연어의 정액에서 DNA를 추출해서 만든 주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NA 주사라고도 하고요. 연어 주사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PDRN 주사의 작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항염증 작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대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걔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항염증 작용은 조금 해줄 수 있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장인자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을 생성시키는 작용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서 조직을 수복하고 재생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는 이제 상처난 피부를 치료를 하는 피부 재생을 위한 치료제로 이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통증 치료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약제에 해당이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고농도의 포도당을 사용한 프롤로 치료는 사실 잘 하지는 않고요. DNA 주사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겠죠.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용한 치료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DNA 주사가 더 좋은 거예요? 어떤 게 효과가 더 좋나요? 이렇게 궁금해들 하시겠죠. 자, 이 둘의 치료는 어떤 게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환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의 그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려보자면 저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용하는 프롤로 치료보다는 DNA 주사를 조금 선호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롤로 치료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통증이 있습니다. 이거를 주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3에서 5회 정도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통증이 있는 이 프롤로 치료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통증이 좀 덜한 DNA 주사를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저는 보통 이제 어깨와 팔꿈치에 DNA 주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제가 사용을 해본 결과 굉장히 호전 정도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좋으신 분들은 주사 맞고 바로 다음 날부터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종종 많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계속 아플 수 있는 이 고농도를 이용한 포도당 치료보다는 DNA 주사를 그래서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스테로이드만큼 드라마틱한 항염증 작용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염증 작용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이제 큰 장점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프롤로 치료도 DNA 주사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는 PRP 주사, 자가혈을 뽑아서 이제 재생치료를 해주는 PRP 주사도 행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기타 체외충격파 치료나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다 재생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PRP 주사나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고농도 포도당을 이용한 치료가 이제 프롤로 치료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와 거의 비슷하게 프롤로 치료처럼 행해지고 있는 게 바로 DNA 주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프롤로 치료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